여방 호출이 뭐예요? 너. 모기요. 네, 머스키토. 모기. 아니 우리 수연이는 뭐야 어딨어?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뭐 하는데. 수연아 뭐 먹어라. 먹었어요. 이제 여기서 있으니까 수연이가 편하고 좋네. 맥주야. 네,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모기가 어떻게 알에서 부화해서 알에서 보통 부화하고 일주일만 지나도 세 차례 허물을 벗고 완전히 저 그냥 성장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좀 재밌어요. 이제 모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집중해서 그럴 부분은 모기가 일으키는 병이 뭡니까? 항열병. 네? 네, 말라리아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말라리아가 굉장히 이제 창궐했던 적이 있는데 많이 죽고 그러다가 DDT가 나왔어요. DDT가 나와서 그러면 말라리아 완전 퇴치되고 죽어야 되는데 어느 날 모기는 다시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 운동은 왜 실패했을까? 왜 살아남았을까요, 모기가? 모기가 살아남은 거는 그 살아남은 종이 그 계속 생명을 이어받는 그걸 뭐라 합니까? 그 진화론으로 보면 적자 생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기는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네.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진화, 지파리. 지파리는 파리는 이 세상에 분포하는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곤충이래요. 제일 흔하기도 하고 가장 넓은 지역에 뭐 아주 열대지방부터 저기 아주 추운 북극까지 전부 분포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은 것인데 파리가 일으키는 질병은 또 뭘까요? 파리가 여기 붙게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쭉 하는 것은 그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아세요? 식전기도. 네, 그거는 식전기도래. 네, 식전기도가 맞아요. 그거는 여기 지금 간을 보는 거예요. 얘가. 맛을 보기 위해서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가 일으키는 병은 그것 때문에 장티푸스가 파리가 일으키는 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DDT가 이제 등장을 해서 파리를 박멸을 해야 되는데 파리도 안 죽고 이렇게 내성을 키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여러 가지 그 천연 농약이나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농약에 내성을 키운 그런 강력한 그 존재 개체들만 이미 살아남아서 그것들이 이후에 후손들에게 그 자연 선택의 결과로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파리가 인류에게 기여한 바는 뭔지 아세요? 유전하게 발전. 네, 맞아요. 그거는. 네, 그렇게 해서 초파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초파리는 그 전에 옛날 우리 맨델의 무슨 그 강낭콩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강낭콩은 1년에 심어봤자 한 번밖에 못 심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강낭콩은 열흘이면 한 세대를 완성을 해요. 그것 때문에 유전하게 발전해 초파리는 굉장히 많이 기여했다. 이렇게 해서 대강 짧은 별제가 상당히 어렵네요. 우와. 벌써 끝이요? 그다음. 와. 끝내준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벌레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남느냐 이게 키포인트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이 옥수수 근충이라는 이런 균이 있는데 이거는 옥수수만 먹어요. 옥수수만 먹기 때문에 매년 옥수수를 심으면 그 옥수수 뿌리를 먹고 사는데
근데 농부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옥수수 심고 그 다음에 콩을 심어. 윤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걸 알아차렸어. 그래가지고 투하를 안 해. 안 해. 1년 후에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안 죽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놈은 또 콩밭에다 해. 콩을, 그러면 콩밭에 다음에는 옥수수 심잖아요. 거기 다 아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들이 똑똑하게 자기들의 삶을 유지해 간다. 이제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과실파리라고 하는 거는 또 뭐 이런 파리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 무슨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야만이 어떤 새로운 유전 폐지가 일어난다. 이런 학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한 집단에 한 지역에 살아도 똑같은 게 아니라 서로 각자 먹는 거에 따라서 먹는 것이 서로 달라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집단에 있어도 이게 서로 또 그 별개의 종으로 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실파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딧물 같은 거. 이제 살아남는 방법 중에 진딧물 같은 경우는 그냥 엄청 많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 기간이 자기 1년에 평생 15세대에서 47세대까지 간대요. 우와. 1년에. 1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새끼를 까버리고, 우리가 보면은 진딧물 그렇잖아요. 막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게 뭐 평균 6, 7일도 끝나는 게 있고, 생이가. 그렇게 갖고 막 엄청 그 세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서 얘들이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이 진딧물이고, 반면에 이제 또 뭐 채채파리라고 하는 그런 파리 있는데, 이거는 또 반대. 이제 적게 나오면서 인간,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적게 낳고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몇 년 키워, 20년 키워야 하잖아요. 사람은 하나 나오면 20년 동안. 예? 20년밖에 안 키워? 20년만 키우면 다행이지. 평생을 키워서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연정 키웠어. 20년, 30년 동안 지금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서간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수를 번식해서 유행으로 살아남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채채파리나 이런 것 같이 아주 소수를 낳아요. 이거는 또 소수를 낳아가지고 잘 관리해가지고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 얘들이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책들을 안 읽었으니. 그다음. 틀려도 모르는 거. 자, 그다음. 자, 저도 몰라. 아니 그 카톡방에 제가 지난주에 올렸어요. 7월 13일에 그래요? 8장 휴면란으로서 겨울나기 도롱이 벌레. 근데 도롱이 벌레는 저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사진도 동영상도 이게 도롱이 벌레예요.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특이하게 그 측백나무, 서양 측백나무, 우리 이제 서양 측백나무가 없기 때문에 잘 못 봤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살 때 서양 측백나무에 이런 게. 미국에도 살았었어요? 네, 제가 미국 사람입니다. 아, 미국 시민권자요? 진짜 심했군. 한국 사람 나빠요. 구분 남았어요? 도롱이 벌레가 그 가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애벌레가 그런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하고 얘네들이 휴면기를 가져 자요. 최대한도로 그 보통 동면하듯이. 그래서 겨울을 난다. 아주 영리하죠, 얘네들이. 이제 구장은 이제 검은 제비꼬리 나비인데요. 이제 속임수로 어떤 포식자를 따돌리는 가지 이제 방법을 얘네들이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새들이 이제 그 포식자인데, 주로 그 포식자들이 얘들을 이제 먹을 때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그 피해가는 그런 또 아주 영리한 그런 방법을 또 갖게 되고, 또 10장에 왜 곤충은 그토록 식성이 까다로운가 해서 이제 배추 흰나비인데, 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식물을 먹는 것 같지만 오직 또 한 종의
그 과에 속한 그 식물을 또 얘들이 골라서 그것만 또 이렇게 먹는 그런 어떤 또 특성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영양과 관련한 어떤 지인데 큰 담배 박나무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 벌레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콘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얘네들이 그러면 옥수수만 먹느냐? 그렇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다 먹는데 그런 이제 콘 이렇게 벌레에 대해서 이것이 좀 학명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이제 쓸데없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왜 책에다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 옥수수를 먹는 데 있어서 그 옥수수도 우리가 보면 저기 전부 영양이 한 가지인 것 같지만 거기 뭐 보통 이제 그 무슨 벌레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아는데 이제 배약 또 뭐 줄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보면은 퍼센테이지대로 그 자기가 필요한 그 안에 영양소를 아주 골고루 이렇게 섭취하는 거예요. 벌레를 우리가 곤충을 우습게 알면 안 되겠더라고요. 얘네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그 기본 우리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방 이렇게 섭취하듯이 얘네들도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아주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아주 놀라운 어떤 이런 특이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상입니다. 이거 누가 해야 돼? 그다음 그 다음 뭐지? 12장. 마지막 누구야? 저한테 메모 되어 있어요. 본인은 몰라.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오염하는 게 없다. 아닌데 내가 잘 오는 사람만 했는데 잠깐만 그때 잘 왔어요. 그때는 안 알았어. 맞아, 배아영 선생님 같은데. 맞아, 배아영. 12에서 14장 배아영, 15에서 17장 김보경, 김보경, 자 김보경 저기 있어 김보경. 배아영 선생님 잘 못 오잖아. 그때 같이 열심히 하나밖에 안 주시는 맛있다, 이거. 보경. 유럽 조명나방은 제가 사실 이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그 옥수수가 초반에 그 천연 자기가 살충제 성분을 뿜어낸다는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여기도 DDT와 디에들린 같은 합성 살충제를 잘못 사용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풍뎅이 이야기인데 여기도 또 DDT 살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합성 화학 살충제를 사용해서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시대에는 아무도 모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유독한 성분이 점점 농축돼서 거의 다른 동물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사례가 나오고요. 그 해충 방제를 할 때 살충제를 뿌리는 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긴 노린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미국에서 단일작물 옥수수나 밀 같은 거를 단일작물로 쭉 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좋아하는 해충들이 더 많이 몰리게 돼서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저는 이해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장벽을 만들고 세심하게 관리를 하면은 그 노린재를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을 대두로 대체한 그 중서부의 경작의 시스템이 그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농사 방법에 따라서 또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게. 네. 그래서 역시 혼작이구나. 역시 혼자이구나. 곤충도 어느 한 가지 곤충만 이렇게 많아서 좋은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난 거야? 와. 자, 계속 시키세요 이제 뭐. 시간 있어서 다 해야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갖다 놓으세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 책의 결론까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맡은 장은 18, 19, 20장인데요. 근데 이 각 그 장의 제목에서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18장에서는 계절과의 동시 발생에 관한 예로 밀혹파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밀혹파리의 생태 주기를 잘 연구를 해서 작물을 심는 거였거든요. 곤충의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떤 거가 있고 먹잇감이 뭐가 있고 어디에 사는지를 잘 연구해서 작물에 심는 시기를 조절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작물에 대한 피해를 주고 이제 특히 뭐 먹잇감이나 서식처 같은 거를 없앰으로 해서 이 해충들의 서식처가 줄어들므로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1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그런 해충의 생태에도 좀 이해를 해야 우리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걸 18장에서는 말하고 있었고요. 죽여준다. 알지? 네, 19장에서도 이 제목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데 제목이 곤충으로 다른 곤충 방제하기. 예로 캘리포니아 귤깍지벌레라는 건데요. 이 귤깍지벌레를 먹는 벌레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연구해서 어떤 벌레가 어떤 걸 먹고 서로 포식자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렇게 해서 방제를 했다는 생물학적 방제의 한 예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어떤 벌레의 생태를 잘 연구해서 어떤 걸 잡아먹고 이런 걸 잘 적용하면 저희 작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장도 똑같이 제목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교미 파괴를 통한 근절. 나선 구더기 파리의 얘긴데요. 이 구더기 파리의 교미를 연구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파리가 평생에 암컷이 딱 한 번만 교미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수컷은 좀 많이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하는 교미를 하는데 그 수컷의 정자를 이제 방사선 조사를 해서 불활성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알들이 다 이제 불활성이 되면서 번식을 못해서 이 해충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벌레들의 성생활까지도 연구를 저희가 해야 벌레 성생활 연구하면 근데 그 아무런 큰 해악 없이 저희가 작물에 그런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제목을 통해서 모든 걸 말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이 그러네. 이기적인 인간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거든요. 이 책은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그 곤충들의 생리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데요. 금방 우리 지희 씨가 잘 설명을 해줬고, 여기는 아까 처음에 그 곤충의 진화는 인간의 진화보다 더 빠르다. 그죠? 그 핵심은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사는 게 80년이면 한 세대가 80년 100년이면 곤충은 하루살이부터 있는 거거든요. 하루살이부터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진화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진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곤충의 진화 속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곤충의 입장에서 놓고 본 얘기고요. 우리가 점점 전체적인 이거는 곤충의 통찰력이라면 그러면은 식물과 곤충의 통찰력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식물은 어떠한가를 볼 수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곤충 부분들을 하는 거는 작물인 경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의 그 과정 속에서 내성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로 이제 야생으로 자라는 과정은 그 자연의 힘에 놓는다고 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작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작물은 과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때요? 작물은 진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퇴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작물은 우리가 그 아까 산업 처음에 했을 때 생산량을 위해서 끊임없이 작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토양도 약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곤충의 이 빠른 속도의 진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빤한 답일지 모르지만은 작물의 야생화라는 제가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작물의 야생화. 그 작물을 병해충에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인간을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좀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나온 게 생태농이고 자연농이고 유기농이라는 거죠. 원래가.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것들은 아까 방치농이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남는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작물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충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 식물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이충보다 해충만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식물 입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해충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라리아 얘기했었잖아요. 자, 말라리아가 모기 같은 경우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는 커다란 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해를 줘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식물과 인간은 적응을 했는데 이쪽은 적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곤충,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모든 곤충과 이런 작물 모든 것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이동이 세계가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성을 가질 수가 없고 오히려 곤충들은 자기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또 가서 3년 살다가 이렇게 3년 살다가 해가지고 적응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식물도 거기서 3년 살다가 이렇게 적응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곤충은 아프리카 살던 놈이 여기에 와가지고 적응을 하거든요. 왜? 생애 주기가 짧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유전적으로 그 내성을 길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충은 결국은 산업화, 토양의 산업화와 그 다음에 작물의 산업화 이런 과정들이 더 해줄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익충보다 해충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떠한 것도 방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떠한 것도 여기서 제시한 이거 아무리 연구해봐야 실제로 그 빠른 속도를 이겨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자, 우리의 원초적인 답. 작물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 그죠? 아주 간단한 방법. 작물을 강하게 키우고 토양을 좀 더 작물이 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토양을 살려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도 그러한 여타 과정 속에서 질병에 취약하지 않도록 훨씬 더 강한 면역력들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돼.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반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약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농약으로부터의 자유듯이 우리도 일반 농약과 같은 약으로부터 화학적인 약으로부터의 자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 그렇죠? 토양의 복원, 토양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부터 외부 투입제로부터의 자유, 내부에서 미생물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내부의 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농을 해야 되고 생태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씨앗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의 삶의 세계관과 자식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관통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충의 통찰력은 그런 지점에서 제가 읽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애 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곤충의 통찰력을 좀 안 읽어보신 분들은 두고두고 읽어보셔요.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저의 이렇게 모든 이 안 속에서는 결국은 곤충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적응을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 예, 그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농생태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나마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니드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순환이라는 기술적인 문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연의 곤충이라는 부분들하고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서는 결국은 곤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나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수업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부터는